예, 안녕하세요. 염동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행사를 이제 준비할 때 저희 혼자만의 어떤 힘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. 저희 이 행사를 이제 후원해 주신 모든 파트너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, 우리 파트너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지원과 혁신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. 방금 뭐 안내 받으신 것처럼 저희가 이 행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 행사를 이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이제 받아 가시고 그거를 이제 일을 하실 때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IT 행사 가보시면은 흔히 이제 보는 게 새로운 뭐 제품의 기능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나열해 놓고 뭐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데, 저희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여러분들이 현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주 다양한 그 세션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 들어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설문조사가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행사를 저희가 준비할 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. 다른 키노트 세션으로 이어가기 전에 제가 짧게 몇 마디 말씀을 이제 좀 전하고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. 뭐 당연히 이제 요새 AI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거라고 믿고,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. 뭐 하룻밤 자고 나면은 너무나 많은 그 변화가 있었기에 그거를 다 이렇게 공부하고,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, 또 우리 고객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전달해서 그분들의 사업의 성장을 저희가 이제 도울 수 있을까,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임팩트, 또 개인적인 임팩트, 또 기업 내의 어떤 임팩트,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? 근데 솔직히 제가 뭐 AI의 미래를 뭐 확답을 갖고 뭐 정확히 이렇게 될 겁니다, 그렇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제가 그 능력은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기술 혁명을 이제 봤을 때 AI가 어떻게 도입이 될까, 어떤 패턴으로서 그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할까, 그거는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그 상황을 보면은. 그래서 그 몇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과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신기술이 나오면은 기술력 자체로만 해서 이게 어떤 메인스트림 기술이 된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.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 많은 아주 기술력이 높은 그런 제품들,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메타가 이제 사업을 접었는데, 그 메타버스라는 게 뭐 우리 그 코비드 시대에서는 진짜 메타버스가 이 전 세계를 이제 변화를 줄 거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, 그렇게 뭐 되지는 않았습니다. 또 최근에 뭐 몇 년 전에 애플이 그 비전 프로라는 그 VR 헤드셋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, 그것 또한 기술력은 아주 좋았는데 보편화되지는 않았죠.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서 정착을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value라는 부분, 비즈니스 value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근데 이런 value를 좀 뭐 많이 그 기업에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준비가 돼야 되는데, 이 환경을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원래 있었던 그 틀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완전한 새로운 틀을 이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그 신기술을 기업 내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거버넌스,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을 정의해야 됩니다. 이런 기술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? 예를 들어서 이제 AI를 이제 얘기하면은 뭐 마케팅 팀에서 재무 정보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, 아니면 뭐 어떤 AI 에이전트가 그 커스터머 서비스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게 어떤 고객의 주문을 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,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이제 필요합니다.
그다음에 이 규칙들을 이제 정의한 후에는 그거를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. 그게 저는 이제 바로 보안이라고 보고 있고, 그래서 그 보안 기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AI 에이전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그 에이전트가 그거를 이제 강제로 취소할 수 있는 것만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뭐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되게 필요한데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보안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고,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컴플라이언스라는 부분인데,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부에서 정해진 어떤 그 법률, 규제 이런 거를 이제 준수하고 있느냐.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틀이 꼭 필요하다. 이런 게 있어야지만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이제 잘 된다.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한 15년 전, 14년 전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또 SaaS가 막 활성화될 때 그 섀도우 IT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. 그 섀도우 IT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회사 안에서 자기 그 개인 카드로 딱 결제해서 클라우드를 막 사용을 했습니다. 그게 이제 그 섀도우 IT라고 했는데, 그래서 2014년에 어떤 그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한 80%의 직원들이 아직 승인이 안 된 앱을 회사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. 그런 어떤 그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지금은 그 역사가 새롭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말에 그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한 그 보고서가 있는데, 그 보고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한 600여 명의 어떤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이제 조사를 했더니 얘기를 하시는 게 86%가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승인이 안 된 AI, 그 젠 AI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기업들이 이런 AI 도입을 지금 이게 상당히 빨리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어느 때보다 지금에는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 이유는 만약에라도 그 허용되지 않은 젠 AI 어떤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다. 뭐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출됐다. 그렇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그 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합니다. 이제 다 막아버리자.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AI라는 그 좋은 기술을 회사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고, 그러다 보면은 또 회사가 다른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악순환이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. 그렇게 해야지만 최근 그 맥킨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7%만 지금 회사 내에서 AI를 통해서 가치를 이제 그 대규모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즉 93%는 아직 이 chasm, 엔터프라이즈 AI chasm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이제 좀 돕기 위해서 메가선 클라우드에서 정의한 그 엔터프라이즈 트러스트 레이어라는 거를 저희는 지금 이제 구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뭐 요새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, 뭐 아마존 퀵,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, 뭐 오픈 AI 그 챗GPT 엔터프라이즈, 클라우드 코워크, 다양한 AI SaaS 서비스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때 그 아래는 이 트러스트 레이어가 필요하다.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준비했는데 그 이후 그 세션에서 좀 더 이 내용을 더 깊이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. 그런데 이게 꼭 이것만 있다고 해서 성공할까? 트러스트 레이어만 있다고 성공할까? 저는 그게 그 절반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머지 절반은요, 바로 이제 변화 관리입니다. 솔직히 그 제가 많은 기업들을 이제 가서 이제 만나 보지만 변화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. 근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뭐 도입하고 또 이런 어떤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해도 직원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트레이닝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투자를 많이 해서 AI 서비스를 다 도입을 해도 아무도 사용 안 하는 거죠.
예를 들어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와서 한 5월 달쯤 그 모든 직원들한테 이제 제미나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다 배포를 했는데, 한 달 동안 보니까 거의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그 내부 팀한테 얘기해서 우리도 이제 체인지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제 돌려야겠다.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돌리니까 6개월 후에는 한 60%의 우리 직원들이 매일 제미나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변화 관리 프로그램 없이는 도입의 성공이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 관리 왜 필요할까?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. 최근에 이제 그 오픈클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 오픈클러 젠슨 호황이 이번에 그 GTC 행사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 회사에서 이제 네모 클러라는 걸 이제 발표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. 근데 그 젠슨이 얘기한 걸 보면은 오픈 클러는 자기가 봤을 때는 새로운 OS의 청사진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왜 이게 OS냐? 메모리 시스템이 있고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리소스를 이제 그 관리해주는 스케줄링 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AP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킬, 즉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어떤 뉴 OS다. 그래서 자기네들은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기업에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보안, 거버넌스 이런 게 좀 부족했다. 그래서 네모 클러를 갖고 자기네들은 이 오픈 소스 기반의 오픈 클러에다가 자기네들만의 또 추가 오픈 소스를 다시 투자해서 그다음에 그 자체를 또 다시 이제 오픈 소스화 했죠.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들이 이제 계속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 오픈 클러 같은 유사한 그 에이전틱 시스템들이 새로운 비전을 저는 이제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봅니다. 이 왼쪽에 있는 그 한 50년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립했던 그 빌 게이츠가 모든 책상 위에 또 모든 집안 내에는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비전을 내렸고, 또 한 15년, 20년 후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컴퓨터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이런 그 오픈 클러 또 AI가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비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CIO, CTO, CEO 분들은 새로운 어떤 그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 컴퓨터가 모든 직원에게 이제 제공될 거다. 이제 그런 어떤 그 비전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이거는 그 방향으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화를 좀 빨리 받아들이시고 두려움 없이 계속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틀을 회사 내에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미래에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